자, 보자. 일단은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 이제 통계 파트 시작인데, 자, 통계 파트는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이게 용어 자체가 조금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이제 쓸 용어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용어들부터 일단 조금 명확하게 잡고 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거 5개념 생기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린다, 여기 통계 파트는. 근데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여기는 안 어렵거든, 문제 자체가. 통계는 문제 자체가 안 어려워. 자, 그래서 일단 확률 변수라는 얘기를 해보자. 자, 확률 변수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게. 자, 동전을 3개 던진다라는 우리가 시행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동전을 3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주지. 맞지?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은 좀 쓰기가 귀찮지만 뭐 H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먼저 앞이 있을 수 있을 거고, 혹은 T가 있을 수 있겠지. 혹은 H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H가 있을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리고 혹은 HTT도 있을 수 있을 거고, THT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TH도 있을 수 있을 거고, TTT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됐나?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표본 공간상의 하나의 원소를, 그러니까 뭐 얘를 됐지? 그런 얘들을 우리가 실수에 대응을 시켜줬을 때 그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불러줘.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랬을 때, 자, 확률 변수 x를 나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됐지?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앞면이 나온 개수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 됐지? 자, 얘를 앞면이 나온 개수다. 앞면이 나온 개수. 요렇게 생긴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지?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겠지? 걔네들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그러면 우리 각각의 확률 변수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x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은 0과 1과 2와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 x가 0이 될 확률을 계산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혹은 x가 2가 될 확률을 계산하자. 이런 확률들을 우린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앞면이 나온 개수가 한 번일 확률을 계산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건 일단 8분의 3이라는 건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확률이니까 일단 P라는 기호를 도입하겠지. 그치? 확률이니까 P라는 기호를 이렇게 도입을 한 다음에, X가 1일 확률을 계산하자. 이렇게 되겠네? 앞면이 한 번 나온 횟수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치? 자, 그래서 X가 1이다. 요렇게 표기를 할게.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는 몇이 나오겠다? 8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나?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확률 변수들의 확률을 계산해보자. x가 0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겠지, 그러면. 그치? 자, 그리고 x가 1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겠지. 그리고 x가 2가 나올 확률은 8분의 3일 거고, 마지막으로 x가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겠지. 됐지? 그리고 확률 변수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지금 0, 1, 2, 3밖에 없는 거니까, 그치? 나올 수 있는 확률,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을 다 더한 건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쭈루룩 더한 거는 무조건 1이라는 확률이 나와야 되겠다. 여기까지도 연결 지어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문제 없니?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런 거를 조금 해보자. 요런 걸 좀 해보자. 이렇게 해볼까? 자,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게. 됐지? 자, 이랬을 때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횟수.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주사위를 내가 두 번 던진 거잖아? 그러면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거에 대해서의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각각 0과 1과 2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 각각 확률 변수 x가 0이 될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0이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앞에 거 배우지 않았니, 얘들아? 자, 보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일단 몇이야? 한 번 했을 때 3분의 1이지. 그치? 3분의 1이지. 자, 그런데 두 번 시행했을 때 그게 0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두 번 던진다는 시행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니?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계산하라는 소리야, 결국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소리야. 특정한 사건 A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일 때 사건 A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거라고. 시행 횟수가 총 두 번일 때,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이C형 들어가겠네? 그런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은 0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3분의 2의 확률은 두 번 나와야 된다. 요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한 번 나올 확률은 두 번 시행 중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그지? 3분의 1의 확률이 한 번 나와야 되고 3분의 2의 확률이 한 번 나와야 된다. 맞니? 자, 얘는 두 번 시행 중에 두 번이 나와야 되는 거지. 3분의 1이 두 번 나와야 되고 3분의 2가 몇 번 나오면 돼? 0번 나오면 되지. 됐지? 자, 근데 얘를 봐봐봐. 얘네를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니? 봐봐. x가 0일 땐 이렇게 되고 x가 1일 땐 이렇게 되고 x가 2일 땐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 p, x가 k가 될 확률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됐지? 어떻게 하면 돼? 0일 때 0 들어가고 0 들어가는 거잖아. 1일 때 1 들어가고 1 들어가는 거고 2일 때 2 들어가고 2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2, C, K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3분의 1이 몇 번 나와야 되고 K번 나와야 되고 3분의 2가 몇 번 나온다? 2-K번 나온다. 이렇게 될 때 K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과 1과 2가 된다.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 쟤를. 이렇게 각각, 물론 아까 같은 경우는 함수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알았지? 그것도 머거지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 하나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지? 요 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됐지? 요렇게 요 확률을 계산해서 함수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런 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용어가 좀 더러워. 어쩔 수 없어. 뭐 다 이렇게 쓰니까. 자, 이런 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줄게.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든 마찬가지겠지. 이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k에 0, 1, 2를 넣어서 다 더한 건 무조건 몇이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일단 연결 지어 놓을게.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뭔지 알았지?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에 뭐 성질들 밑에 써 있긴 하지만 의미 없어. 다 의미 없는 얘기야. 알았지? 당연한 얘기야. 요 함수값에 0 넣은 거, 1 넣은 거, 2 넣은 건 각각이 다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겠지. 그리고 모든 값들을 다 넣어서 싹 다 더한 건 무조건 몇이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전체 확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지? 뭐 요런 얘기들까지만 좀 생각을 해놓고 갈게. 문제 없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봐볼게. 예제 1번. 자, 2개 배운 거야.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변수가 뭐라고? 확률 변수가 뭐라고? 표본 공간상의 한 원소를, 됐지? 그 원소를 뭐로 표현한 거? 숫자에 대응시켜 놓은 거. 그런 걸 확률 변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앞면이 나온 횟수, 특정한 어떤 사건 A가 나온 횟수, 뭐 이런 거. 됐지? 그리고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구했어. 그건 뭐다?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K라고 잡았을 때 그거를 K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 놓은 거, 그 확률을. 됐지? 그런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준다. 됐지? 2개 잘 구분해 놓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봐보자. 자, 예제 1번 한번 봐보면,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 P 대자 X가 될 확률이 K분의 X라고 주어지는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X에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자, 1, 2, 3, 4, 5까지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 이때 K 값을 구해보자라고 돼 있어. 됐지? 자,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 자, X가 1일 땐 확률이 몇이라는 거야? K분의 1이라는 소리야. X가 2일 때는 확률이 K분의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3일 때는 K분의 3이야. 4일 때는 K분의 4야. 5일 때는 K분의 5야. 근데 그 확률들을 다 더한 건 몇이 나와야 돼?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됐지? 자, 그래서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더해주면 계산 결과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됐지? 그러면 뭐 K분의 15가 1이라는 소리니까 K가 몇이 나오겠다? 15가 나오겠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밑에 거 64, 65 한번 풀어보자. 자, 다시 복습하자 얘들아. 알았지? 자, 우리가 통계 파트에서는 수열 되게 많이 쓰거든? 통계 파트에서 수열을 되게 많이 써. 그래서 너네가 수열의 합 있지? 여기는 좀 잘 잡아놔야 돼. 수열의 합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자, 봐봐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자. 수열의 합.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는. 그치?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의미가 없다. 어차피 시그마로 구할 수 있거든, 무조건. 등차 수열은 1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은 어차피 시그마 이용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자, 등차 수열 합은 몰라도 돼. 자, 두 번째, 등 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자, 등 비수열이 무슨 수열이니?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첫째 항을, 뭐 첫째 항은 그냥 첫째 항이니까 뭐 A라고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를 우리는 공B라고 불러주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러한 공B는 주로 R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맞지? 자, 그랬을 때 일반항도 일단은 구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AR에 n-1제곱이 되는 거지. 맞니? 설명 안 해도 되지? 알고 있지? 자, AR에 n-1제곱이다. 자, 그러면 n항까지 합 SN은 어떻게 구성이 되니?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뭐 하나 빠졌지? 바깥에 몇? R? 자, 수직이 R로만 주어진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지? A가 곱해져야지, A. 됐니? 됐어? 기억해두자.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유도 안 해줄게, 그냥. 유도는 안 해도 되지? 알고 있지. 알고 모르고 있었지? 자, 알아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시그마 K. K가 1부터 N까지. 알고 있니? 2분의 K가 아니고 N. N까지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자 k제곱은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들아 너네 수능 안 보니? 수능? 수능 때 나오잖아. 수요일도 수능 시험 범위잖아. 그치? 자 k 세제곱은 알겠지? 이건 쉬우니까 얘 뭐 하면 된다? 제곱하면 된다. 됐지? 어차피 통계파 할 때 내가 이거 시그마 계속 쓸 거야. 알았지? 계속 쓸 거니까 뭐 나올 때마다 내가 한 번씩 다시 얘기해 주겠지만 잘 익혀놔야 돼.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공식이 아닌 경우지 이제는. 그치? 자 공식이 아닌 경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 분수 이런 경우 아니면은 보통 루트가 있는 경우. 근데 루트가 있는 건 오히려 잘 하거든. 루트 있는 건 유리화하면 되지. 그치? 루트 있는 건 유리화하면 되는데 자 부분 분수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두자. 알았지? 자 부분 분수라는 게 뭐였냐면 a b분의 1은 아니고 뭐 상수여도 상관없어. a b분의 k 이런 형태가 있다면 됐지?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 b-a를 곱해주자. 자 여기다가 b-a를 이렇게 곱할 거고 자 여기도 똑같이 b-a를 곱할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b-a분의 k 곱하기 a b분의 b-a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니 그러면? 그냥 위치만 바꾼 거잖아. 분모에서 요거 두 개 위치만 바꿔준 거야. 됐지? 자 그런데 b-a분의 k는 내비둔 상황에서 여기가 뭐가 된다? a b분의 b 빼기 a b분의 a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러면 a b분의 b니까 뭐가 돼? b끼리 약분되면서 a분의 1이 나오겠네? a b분의 a니까 a끼리 약분되면서 b분의 1이 나오겠네? 자, 요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문제를 봐보면 너네가 여기까지는 다 맞게 적었어. K에 1부터 7까지를 넣으라는 소리잖아? 다 더하면 1이라는 소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근데 너네가 다 이러고 앉아있거든 지금? 진짜 1을 넣어서 2분의 K 적고 그 다음에 진짜 2를 넣어갖고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K 적고 됐지? 그 다음 거는 뭐야? 3 넣으니까 3 곱하기 4니까 10이겠지? 12분의 K 적고 그러면 안 풀린다고. 알았지? 통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지. 어쨌든 여기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7까지 넣어서 싹 다 더한 게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됐지. 아니, K라고 쓰면 안 되겠네. 시그마 X가 1부터 7까지 X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K라는 계산 결과가 1이 나오면 된다. 요거의 K값 구하라는 소리잖아. 결론은. 그치? 1 넣고 2 넣고 3 넣고 7까지 넣어서 더하라. 그게 1이다. 이런 의미니까.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계산이 안 된다고. 그치? 계산이 안 되니까 뭐 하자고? 얘를 먼저 정리를 해주자고. 됐지?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시그마 X가 1부터 7까지 얘는 B-A분의 K라고 적을 수 있지. B-A분의 K라고 적을 수 있잖아. B는 X 플러스 1이고 A는 X니까 두 개 빼면 1 나오잖아. 1분의 K니까 얘는 K가 될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적을 수 있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 A분의 1은 X분의 1인 거고 빼기 B분의 1 X 더하기 1분의 1 요렇게 적을 수 있어서 요거 계산하면 1이야 이런 의미인 거지. 근데 K는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빼놔도 상관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K는 상수니까 그냥 밖으로 빼놓고 결국은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이제 뭐 하자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넣어보자고. 됐지? 자, 넣어주면 K에 1 넣으면 1 빼기 2분의 1이 될 거고 맞지?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거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됐니? 7까지 넣어주면 7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돼서 요 계산 결과가 1이야. 이런 의미지. 따라오고 있지?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는 없어질 거고, 그지? 얘랑 얘도 없어질 거고 쭉 가면서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K에다가 1 빼기 8분의 1을 한 게 1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계산하면 몇이야? 8분의 7이지? 8분의 7K가 1이라는 소리니까 K는 7분의 8이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지. 됐니? 자, 시그마 자연스럽게 잘 써줘야 돼, 여기는. 알았지?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대. 됐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지금.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P, X바 X고, 각각 0, 1, 2, 3을 가질 때 A, 3A, 3A, A를 가져야 된대. 됐지? 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무슨 소리야? 확률 변수 X가 0이 될 확률이 A야, 이런 의미인 거고, 그치?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 3A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이 뭐인 거고, 다 확률인 거고, 그치? 확률을 다 더한 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쭉 더해주면 8A가 나올 건데 그게 1이라는 소리니까 얘는 8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8분의 1인 거고, 얘는 8분의 3인 거고, 얘는 8분의 3인 거고, 얘는 8분의 1이다. 자, 요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P, X가 크거나 같대 2A보다는, 됐지? 자, A가 몇이었으니까? 8분의 1이었으니까 8분의 1 그냥 넣어보면 결론은 확률 변수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거지. 근데 확률 변수 X에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건 0, 1, 2, 3밖에 없는 거잖아. 그 중에서 4분의 1보다 큰 얘들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X가 1일 확률을 계산하고 더하기 X가 2일 확률을 계산하고 더하기 X가 3일 확률을 계산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 확률을 쭈르륵 더한 건 답이 몇이겠다? 8분의 7이 나오겠지. 0인 경우만 빼면 되니까 1에서. 됐지? 자, 그래서 답은 8분의 7이다. 문제 없니 이거? 별거 없지? 자, 66, 67 한번 정리해보자. 자, 3번 볼게. 자, 3번 뭐라고 돼 있냐면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됐지? 자, 흰 공은 4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 검은 공은 3개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내가 3개를 뽑고 싶다. 됐지?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자고 돼 있냐면 흰 공의 개수로 설정을 하재. 자, 그랬을 때 1번 확률 질량 함수부터 구해주자라고 되어 있어.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겠다라는 건 X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결국은 흰 공이 X개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지? 흰 공이 X개가 나오고 싶으면 전체 먼저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거니까 분모에 7C3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자, 7C3분의 흰 공 4개 중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되고? X개가 나와야 되고. 그치? 4CX가 될 거고. 3개 중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돼? 3-X개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까지가 되겠지. 흰 공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할 테니까. 됐지? 자, 요렇게 되면은 확률 질량 함수가 완성이 된다. 여기까지 문제 없니?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래. 귀찮으니까 안 할게, 그냥. 됐지? 그냥 X에 0, 1, 2, 3 적은 다음에 0 넣은 거 적고, 1 넣은 거 적고, 2 넣은 거 적고, 3 넣은 거 적으면 표로 완성이 되는 거고, 걔를 그냥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근데 별다른 의미는 없어. 됐지? 자, 그러면 흰 공이 이제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계산하래. 됐지?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면 X가 2인 경우와 X가 3인 경우를 더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럼 x가 2인 경우는 x 여기다가 몇 넣자? 2 넣자라는 거겠네. 7C3은 일단 35겠지. 35분의 자, 2가 들어가면 4C2는 6이고 2가 들어가면 3C1이 되니까 3이겠지. 3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자 3이 들어간 확률은 35분의 여기에 3이 들어가니까 4C3 4지. 여기는 3C0 1이겠지. 요렇게 계산하면 이게 2개 이상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래서 35분의 몇이냐? 6, 3, 18 더하기 4니까 22. 22 이렇게 될 거고 약분 안 되겠네. 됐지?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 되겠다. 문제 없니? 자, 밑에 거 한번 해보자. 68번, 69번 정리해볼게. 자, 다음 단원 가볼게. 기대값과 표준 편차. 자, 별건 아니야. 자, 좀 살펴보자. 우리가 일단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알았지? 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게 조금 보여주면 좋아.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동전을 100개 던졌을 때 확률 변수 x를 우리는 앞면이 나온 횟수로 설정을 하자. 2분의 1개 이런 거 가능한가? 앞면이 2분의 1개 나왔다. 안 되지. 뭐 루트 2개 나왔다. 안 되지. 자, 확률 변수가 그 경우에는 자연수의 값만 가질 수 있을 거야. 맞지? 혹은 정수의 값만 가질 수도 있을 거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됐지? 뭐 음수도 물론 가능하게 잡아줄 수는 있겠지. 음수도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확률 변수는 크게 일단은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것만큼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연수나 정수 우리 셀 수 있잖아.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몇 개야? 뭐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정수가 몇 개야? 이런 걸 셀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뚝뚝뚝 확률 변수가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 됐니?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런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자, 근데 확률 변수 x가 꼭 다 끊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뭐 시간이라든가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연속된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경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 됐지? 야, 직관상 얘가 어렵겠냐? 얘가 어렵겠냐? 직관상? 밑에 게 어렵겠지. 연속이 훨씬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고 하자.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얘기가 나와. 자, 기대값이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거야. 자, 기대값은 평균하고 똑같은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자. 자, 기대값은 평균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지? 평균 뭔지 알지? 평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어떤 얘가 10점을 받았어. 20점을 받았어. 30점을 받았어. 자, 요 자식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보자. 됐지? 그러면 뭐 하지?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별량의 합을 뭐 하자?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자. 그게 평균인 거지. 그치? 자, 10 더하기 20 더하기 자, 30을 3으로 나눠주면 요게 평균이 된다. 요거까진 문제 없나? 됐지? 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어떤 평균을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워. 자, 예를 들어서 별량이 한 100개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100개를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물론 평균이 나오는 게 맞지? 그치?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우거든?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100개가 있어. 알았지? 100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10점을 받은 애들, 20점을 받은 애들, 30점을 받은 애들, 40점을 받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총 100명이 이렇게 있는데 10점을 받은 얘가 그냥 쉽게 적자 10명이고 얘는 20명이고 얘는 30명이고 얘는 40명이 있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도수분포표지.
맞지? 10이라는 값을 가진 얘가 10명이 있어. 20을 가진 얘가 20명이 있어. 30점 받은 얘가 30명이 있어. 40점 받은 얘가 40명이 있어. 됐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너네가 평균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10점, 잠깐만. 요거 조금 바꿀게. 이렇게 적으면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 3, 2, 1로 적자. 조금 안 헷갈리게. 10명이라고 치자. 됐지? 자, 그러면 10점 받은 얘가 4명이 있으니까 10 곱하기 4를 하면은 10점 받은 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지. 맞지? 20점 받은 얘는 몇 명이 있으니까? 3명이 있으니까. 맞지? 20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지. 30점 받은 얘가 2명이 있으니까 30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40점 받은 얘가 1명이 있으니까 40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총 10명이 있으니까 10으로 나누자. 이러면 평균이 나오는 거네. 사실상 얘랑 얘는 뭐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그냥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뿐이지. 맞지? 자, 그래서 얘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 10 곱하기 4, 20 곱하기 3, 30 곱하기 2, 40 곱하기 1. 됐지? 자, 그래서 얘를 몇으로 나눈다? 10으로 나눈다. 이게 중학교 관점이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확률 변수로 표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럼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각각 10점, 20점, 30점, 40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있어? 총 10명이 있지? 그러면 뭔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걔가 10점일 확률이 10분의 4가 되는 거지. 받아줄 수 있니? 20점일 확률이 10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거 그냥 P라고 적을게, 여기서는.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4의 확률로 10점 받은 얘가 나올 거야. 자, 10분의 3의 확률로 20점을 받은 얘가 나올 거야. 10분의 2의 확률로 30점을 받은 얘가 나올 거고, 10분의 1의 확률로 40점을 받은 얘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런데 봐봐. 어쨌든 요 상황과 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 지금. 맞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의 평균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지. 맞지? 근데 여기서 요거를 다 나누기 10, 나누기 10, 나누기 10, 나누기 10 해도 되는 거지. 10을 다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 그치? 10을 나눠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는 10 곱하기 10분의 4가 되는 거고. 그치? 두 번째 거는 20 곱하기 10분의 3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30 곱하기 10분의 2가 되는 거고. 마지막 건 40 곱하기 10분의 1이 된다라고 적어도 되는 거니? 됐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된 거지, 결국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첫 번째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두 번째 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한 게 세 번째 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한 게 네 번째 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자라고 하자면 그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곱한다. 얘랑 얘를 곱한다. 얘랑 얘를 곱한다. 얘랑 얘를 곱한다. 그걸 다 더한다. 그러면 평균이 계산이 된다. 됐지? 그리고 그 평균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다? 기대값이라고 불러줄 거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일반화해서 적어보자. 자, 일반화해서 적어주면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면, 자, 확률 변수 x가 각각 x1, x2, x3 자, 쭉 가면서 xn까지가 있고, 됐지? 각각에 대한 확률이 우리가 p1, p2, p3 땡땡땡 pn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일단 얘를 다 더한 건 1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랬을 때 이거의 기대값을 계산한다라고 하자면 이거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1과 p1을 곱하자. 따라오고 있지? x2와 p2를 곱하자. xn과 pn을 곱하자. 이거를 싹 다 더하자. 이렇게 계산하면 기대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평균이 나온다고. 됐지? 그리고 이 평균을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2에다가 x 이렇게 표현할게. 됐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다음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요까지 됐니? 요까지 다 이해했어? 됐지? 자, 그러면 너네
평균 배운 다음에 뭐 배웠었니? 중학교 때? 분산 안 들어봤니? 분산. 자, 봐봐봐. 요 얘기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 봐봐. 어떤 우리가 자료들이 있거든? 그 자료들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게 있어. 그 경향성을 보여주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첫 번째는 얘네들이 대충 몇 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지, 우리는. 그런 걸 평균이라고 불러주지. 물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너무 극단적인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평균이 걔를 대표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중앙값을 쓴다라든가 최빈값을 쓴다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일단은 그냥 평균만 생각할게, 우리는. 여기서는 어차피 중앙값 그런 건 안 나오니까. 됐지? 자, 경향성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평균이 존재해. 자,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A반 애들이 평균이 80점인데 B반 애들이 평균이 90점이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B반 애들이 공부를 잘했구나 를 알려주는 게 우리 평균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자료의 경향성을 봐봐봐. 자, A반도 평균이 80점이고 B반도 평균이 80점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정도는 A반, B반이 비슷하겠지. 근데 실제로 얘네 반을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들은 점수가 60점, 80점, 100점으로 평균이 80점이 나왔어. 근데 얘네들은 70점, 80점, 90점으로 평균이 80점이 나왔어. 그러면 두 자료에 대해서 얘네들은 뭔가 좀 고르지 않지. 평균에 비해서 애들이 좀 퍼져 있지, 그지? 근데 얘네들은 평균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점수가 몰려 있지.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삼포도라고 불러줘.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걸 삼포도라고 부른다. 퍼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평균에서 이 별량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됐지? 자, 그래서 삼포도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삼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든. 자, 편차는 뭐냐면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거야. 얘는 평균에서 몇 점이 부족해? 20점이 부족하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20이 편차가 되는 거고 얘는 0이 되는 거고 편차가. 얘는 편차가 20이 되는 거야.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얘는 편차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편차가 10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편차들의 숫자가 작을수록 얘네들이 몰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차를 다 더한 건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거든. 편차를 다 더한 건 무조건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줄 거야. 됐지? 음수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편차들을 이렇게 제곱을 해줄 거야. 그리고 얘도 이렇게 제곱을 해줄 거야. 얘도 이렇게 제곱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400 더하기 400이 되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이 800이 나오고 얘네들은 100 더하기 100이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이 200이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별량이 총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별량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평균적인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됐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분산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분산이 작을수록 얘네들이 평균에 몰려 있구나. 자료가 고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됐지? 그래서 얘를 분산이라고 부른다. 됐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분산이라는 건 얘네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모여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고, 분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러면 숫자들이 쭉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된다고. 그런 걸 우린 분산이라고 부른다고. 됐지? 그리고 제곱을 했잖아, 우리가.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 숫자를 다시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줄 거야. 그러면 제곱이 없어지겠지, 다시. 됐지? 그런 걸 표준 편차라고 불러줘. 됐지? 자, 그래서 표준 편차라 함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다. 숫자를 다시 줄여주기 위해서.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분산이 크면 당연히 표준편차도 클 거고 분산이 작으면 표준편차도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편차가 한마디로 작을수록 애들이 평균에 몰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 숫자가 클수록 평균에서 더 퍼져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 됐지? 너네 성적표에 나오는 그게 표준편차야. 성적표에 나오는 그게 표준편차라고 알았지. 물론 그걸 계산하는 식은 뭐 있겠지만
문제 없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평균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모두 얘기해야 돼. 분산에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볼게. 자, 봐봐. 잘 따라와. 따라와. 자, 표준 편차,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각각 x1부터 xn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각각의 확률을 p1, p2, pn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는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료의 평균이 내가 m이라고 가정을 할게. 됐지? 자, 그러면 우린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편차의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편차라는 건 뭐였다고? 평균에서 별량을 뺀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m-x1, m-x2, 띵띵띵, m-xn,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편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뭐 하자고? 제곱하자고. 얘를 제곱하자고. 그래도 확률은 변화가 없겠지. 이때의 확률은 P1일 거고, 이때의 확률은 P2일 거고, 이때의 확률은 PN일 거라고. 됐지? 그래서 이거의 뭘 구해주면, 평균을 구해주면 그게 분산이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쭉 더하면 되겠네. 이해했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m-x1의 제곱 곱하기 p1 더하기 m-x2의 제곱 곱하기 p2 더하기 쭉 가면서 m-xn 곱하기 p의 n,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분산이 나온다. 근데 딱 봐도 하기 싫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거야. 그렇지? 정리를 해볼 거야. 이렇게 구해도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잘 안 구해, 우리는.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 됐지? 자, 그럼 봐봐.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m제곱 마이너스 2mx1 더하기 x1의 제곱, 여기에 p1이 곱해지겠지. 됐니? 더하기 여기는 왜 여기다 적어놨어? 자, 여기는 m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mx2 더하기 x2의 제곱에 시그마를 안 쓰고 쓰니까 되게 헷갈리네. p2 이렇게 되겠지. 자, 쭉 가면서 마지막은 m의 제곱 마이너스 2mxn 더하기 xn의 제곱에 pn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전개를 쭉 했다고 칠게. 전개를 쭉 하면은 여기가 봐봐. m제곱 p1 나오지. 여기는 m제곱 p2 나오겠지. 여기는 m제곱 p3 나오겠지. 그러면 걔네들을 m제곱으로 다 묶을 수 있지. 그럼 묶어주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m제곱으로 이렇게 묶었을 때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가면서 pn 이렇게 나올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마이너스 2mx1 p1이 나오지. 여기는 마이너스 2mx2 p2가 나오지. 그럼 뭐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m으로 전부 다 묶어버릴 수 있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가면서 xn pn이 나오겠지. 돼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랑 p1이 곱해지고 얘랑 p2가 곱해지고 얘랑 pn이 곱해지겠지. 그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더하기 x1의 제곱 p1 더하기 x2의 제곱 p2 더하기 쭉 가면서 xn의 제곱 pn이 나온다. 됐나?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그랬을 때 봐봐봐. 우리 지금 요렇게 생긴 얘를 구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의 분산이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얘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지. 얘 1이어야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m의 제곱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얘가 뭐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잖아? 저게 평균이지 지금. 그럼 얘가 평균이란 말이야. m이란 말이야. m. 그러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 나오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얘 봐볼까? 얘는 뭐지? 얘네들을 각각 뭐 한 거야? 제곱하면 얘네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x를 제곱을 해주면 됐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x1의 제곱이 나오고 x2의 제곱이 나오고 xn의 제곱이 나와. 얘를 뭐 한 거야? 평균 낸 거야. 별량들을 각각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냐면 별량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냈다. 이렇게 적어. 됐어?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자. 근데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m제곱 나오지. 마이너스 m제곱은 뭐야? 평균의 제곱이지. 그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게 분산이 된다.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 그럼 분산이 나와. 됐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자, 간단하게 우리 숫자 좀 줄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알았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0,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쳐보자. 쉽게 갈게. 그리고 확률이 각각 6분의 1과 3분의 1과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고 해볼게. 그럼 다 넣으면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니까 1 맞지? 요렇게 갖는 얘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에 너네가 자 평균을 계산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자?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0 더하기 이렇게 곱하니까 2분의 1이지. 됐니? 그럼 6분의 2니까 평균은 3분의 1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한다고 해볼게. 분산은 기호로 V로 적어. 됐지? 분산은 기호로 V로 적어. 자, 그럼 분산은 뭐가 되면 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지. 됐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 얘를 뭐 해줘? 제곱해줘.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1, 0, 1이 되겠지. 그러니까 1, 0, 1이 각각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일 때의 평균을 내라고. 그럼 곱하면 되지. 6분의 1 더하기 곱하면 0이지. 0 더하기 곱하면 2분의 1이지. 2분의 1. 얘가 제곱의 평균이 된다고. 됐지? 여기에서 빼주자. 뭐? 평균의 제곱. 평균은 3분의 1이잖아. 제곱하면 9분의 1이지. 이걸 계산하면 분산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통분해주면 18분의 3 플러스 9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8분의 몇이냐? 10인가? 9분의 5가 나온다. 9분의 5가 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니? 기본이야. 잘해야 돼. 알았지? 자,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명확하게 잡자. 알았지? 자, 평균은 어떻게 해주자?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된다. 분산은 어떻게 하자? 별량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낸 다음에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자. 그럼 분산이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에 뭐 씌우면 된다. 그냥 루트 씌우면 된다. 표준 편차는 기호로 보통 어떻게 적냐면 시그마로 적어. 됐니? 시그마의 x는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3분의 루트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적으면 끝이다.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이제 확률 변수 표가 주어졌을 때 세 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한다.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다시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해볼게.
x1, x2, 띵띵띵, xn. 각각에 대한 확률이 p1, p2, 땡땡땡, pn.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됐지? 자, 그랬을 때, 뭐, 이거의 평균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거의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지?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a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해보자. 라고 나왔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의미부터 알았지? 의미부터.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확률 변수 x를 a배 한 다음에 b를 더하자라는 의미지. 그러면 여기 확률 변수 x를 a배 한 다음에 b를 더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ax1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지? 얘가 ax2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얘가 axn 더하기 b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확률 변수 x를 이거로 보지 말고 얘로 본 상황에서, 그지? 얘로 본 상황에서 뭘 구하자는 소리야? 평균을 내자는 소리거든? 얘들아, 근데 그냥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당연한 거거든? 봐봐. 니네들이 뭐 수학 평균이 70점이 나왔었어, 저번에. 근데 요번 시험에서 각각이 다 10점씩 올랐어. 그럼 평균이 몇 점이 되겠니? 당연히 80점이 되겠지. 각각의 점수가 2배로 올랐어. 평균도 2배로 오르겠지. 그치? 자,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평균이 어떻게 돼? A배하고 B만큼 커질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A, E, 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지? 자, 확인 과정을 거쳐도 어렵지는 않거든? 어쨌든 이거의 평균을 내자는 건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더하자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거 곱하면 어떻게 나와? AX1 P 더하기 BP1 이렇게 나오겠지. 첫 번째 거 곱하면. 두 번째 거 곱하면 AX2 P2 더하기 BP2 이렇게 나오겠지. 마지막 건 AXN PN 더하기 BP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로 전부 다 묶어버리면 X1 P1 X2 P2 XN PN 이렇게 나올 거고, B로 묶으면 P1 P2 P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뭐인 거고, 확률 변수 X의 평균인 거지. 얘는 뭐인 거고, 확률합 당연히 1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AEX1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문제 없니? 자,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자, 분산을 한번 생각해보자. 분산을. 자, 봐봐. 다시. 분산은 뭐라고? 퍼진 정도라고. 평균에 대해서 퍼진 정도라고. 자, 생각을 해봐. 너네 점수가 70점이었어. 모두가 10점이 올랐어. 평균은 10점이 커지는 게 맞지? 퍼진 정도는 어떻겠니? 퍼진 정도는? 평균에 대하여 퍼진 정도는? 봐봐. 예를 들어서 60점, 70점, 80점, 90점인 집단이 있었어. 얘 평균이 75잖아.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10점이 올랐다고. 그래서 얘가 70점이 됐고, 얘가 80점이 됐고, 얘가 90점이 됐고, 얘가 100점이 됐어. 그래서 평균이 85점으로 올랐거든? 그래도 평균에 대하여 얘는 5점 부족, 얘는 15점 부족, 얘는 5점 초과, 얘는 15점 초과, 이 형태잖아. 근데 여기서도 평균 85점에 대해서 얘는 15점이 부족하고, 얘는 5점이 부족하고, 얘는 5점이 크고, 얘는 15점이 크다. 편차는 동일해야지. 이해되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전체적으로 점수가 B만큼 커졌다라는 거는 3포도에는 영향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 얘 B는 의미가 없다고, 여기서는. 이해되지? 얘는 의미가 없다고. 자, 그런데 봐봐봐. 60점, 70점, 80점이 있었다고 해보자. 얘네들은 평균 70점이지. 점수가 다 2배로 뛰었어. 2배로 뛰어서 얘는 120점이 됐고, 얘는 140점이 됐고, 얘는 160점이 됐거든? 그럼 평균은 140점으로 올라가거든? 2배가 되거든? 얘는 10점 부족, 10점 초과지. 근데 여기서는 얘는 20점이 부족하고 얘는 20점이 초과지. 퍼진 정도가 어떻게 돼? 더 많이 퍼지게 되지. 맞지? 2배를 했을 때는 3포도는 커질 거야. 그지? 이해되지?
2배는 3포도가 커질 건데 그러면 그 커지는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잖아. 우리의 목적은. 그지? 자,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B는 영향을 준다 못 준다? 3포도에 영향을 안 준다. A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제곱으로 준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만큼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왜 그런지는 요것도 그냥 간단히 증명을 해보면 되지. 그치? 요 상황에서의 뭘 구해보고, 분산을 구해보고, 요 상황에서의 분산을 구해봤을 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경우에 분산 구해보자. 그냥 Vx를 좀 구해볼게. 자, 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 맞지? 요거야. 그랬을 때 요걸 구해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돼? 요 상황에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얘를 뭐 해주면 돼? 제곱하면 되지. 먼저. 자, 얘를 제곱해주면 요렇게 나오겠네. ax1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p1 이게 제곱의 평균이지. 더하기 ax2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p2 이렇게 나오겠네. 쭉 가면서 axn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pn 이게 제곱의 평균이지. 여기에서 뭘 빼면 된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근데 평균의 제곱은 평균은 ax 더하기 b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문제 없니? 요걸 계산하면 돼. 그치? 그러면 여기 또 좀 그냥 적고 갈까? 아니다. 아, 적기 귀찮다. 그냥 이렇게 적자. 이걸 빼면 된다. 맞지? 그럼 이게 분산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자. 한번. 전개를 해볼게.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는 얘 제곱하면, 그치? 얘 전개하면 a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2ax1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각각 p1이 곱해지고 여기도 p1이 곱해지고 여기도 p1이 곱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는 제곱하면 a 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2ax2b가 나올 거고 b의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에 p2를 곱한 게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랑 얘는 뭐로 묶을 수 있어? a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맞니? 따라오고 있지? 자, a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뭐가 나와? x1의 제곱 곱하기 p1 이렇게 나오겠지. x2의 제곱 곱하기 p2 이렇게 나오겠지. xn의 제곱 곱하기 pn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뭐로 묶을 수 있냐면 2ab로 묶을 수 있지.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2ab로 묶을 수 있니? 2ab로 묶어보자. 그러면 뭐가 나와? 얘는 x1 p1 나오겠지? 그 다음 건 x2 p2 나올 거고 xn pn 나오겠니?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 b제곱 묶었다고 치면, 그치? p1부터 pn까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 됐지?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이걸 일단 내비둘게. 자, 그런데 얘 봐보자.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제곱의 평균이라고 적을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얘는 a 제곱의 2x2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평균이라고 적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더하기 2a, b, 2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여기는 뭐야? 1이지? 더하기 b제곱이 나올 거야. 됐니? 자, 여기서 빼주면 된다. 누구를? 얘 전개한 거를. 얘 전개해주면 a제곱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곱한 거의 2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ab 2x 더하기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b제곱 b제곱 없어지겠지? 그리고 얘랑 얘 없어지겠지? 그러면 얘랑 얘만 남는 거네? 근데 두 개를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문제 없나? 자, 그러면 여기에 루트만 씌우면 뭐니까? 표준 편차지? 그치?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a제곱 루트 씌우면 절대값 a 나올 거고, 그리고 분산은 뭐로 바뀌어? 표준 편차로 변하지, 이렇게.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된다. 문제 없지? 됐지? 자,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기억을 하자. 자, 그런데 뭐 증명 과정이 조금 더럽긴 한데, 그러니까 너네가 시그마 쓰면 헷갈릴 것 같은데 시그마를 안 써서 그래. 시그마를 쓰면 오히려 깔끔하거든. 시그마를 일단 안 써서 조금 더러워 보이는 것 뿐이고, 그리고 어차피 증명 과정 자체를 너네한테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알았지? 근데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래서 일단 결과만 명확하게 기억하자.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지금까지 한 거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리고 두 번째, 별량에다가 각각 ax 더하기 b배를 했을 때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요걸 언제 써먹냐면 이럴 때 써먹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10, 15, 20, 25일 때 각각 확률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야. 그냥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걸 구한다고 해보자. 됐어? 그랬을 때 자, 이 자식의 평균을 구해봐, 분산을 구해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근데 이 숫자가 커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는. 됐어? 근데 봐봐봐. 이걸 y라고 우리가 별량을 바꿔볼게.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지? 5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지. 얘는 5 곱하기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5 곱하기 4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5 곱하기 5라고 적을 수 있잖아. 그래서 y라는 별량을 5x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됐지? y라는 별량 5x라고 잡아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y를 각각 어떻게 보면 된다? 2, 3, 4, 5로 보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2의 y를 구하거나 v의 y를 구한다는 과정이 쉬워지겠지.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걸 구한 상황에서 근데 y가 몇이었으니까 5x였잖아. 그치? 그래갖고 요 y 대신에 이제 5x를 해줘갖고 이거 구한 거에 5배를 하면은 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구한 거에 25배를 해주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숫자를 줄여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지? 자, 다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다시 5배를 해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고, 25배를 하면 분산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다. 됐지? 물론 직관적으로 얘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는.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개념 되지?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 한번 봐볼게, 같이. 말이 길긴 했지만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귀찮았을 뿐이야. 귀찮을 뿐이야. 자, 4번 볼게. 자, 4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가 분포되어 있대. 자, x가 있고 각각 마일 0, 1, 2, 1은 없나? 1 있지? 하나, 둘, 셋, 넷, 5개 맞지? 자, 그리고 여기가 5분의 1, 여기가 10분의 3, 여기가 a, 여기가 10분의 1, 여기가 5분의 1일 때, 자, 기대값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 자, 그러면 일단 a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 더한 건 몇이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2개 더하면 10분의 5고 여기 2개 더하면 10분의 3이니까 얘는 10분의 2겠다. 그치? 그래서 a가 뭐 5분의 1이겠지. 자, 요렇게 잡은 상황에서 됐니? 자, 평균 한번 구해보자. 자, 평균은 곱한 다음에 쭈루룩 더한다. 됐지? 자, 첫 번째 거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두 번째 건 0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세 번째 거 5분의 1, 그 다음 건 10분의 2, 그 다음 건 5분의 4겠지? 이걸 쭈루룩 더하면 된다. 그러면 뭐 얘랑 얘는 없어질 거고, 이거 5분의 1이니까 더해주면 5분의 5가 나오면서 1이겠다, 평균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분산을 구해볼까? 자, 분산은 뭐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됐지? 자,
자, 제곱의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주자. 됐지?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확률 변수를 뭐 하자? 제곱해주자. 됐지? 자, 그럼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주면 여기가 1, 0, 1, 4, 10, 6이 나오겠지? 초록색으로 봤을 때의 평균을 계산하면 돼. 그러면 얘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4 더하기 5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에서 평균 1이었었지? 제곱한 거 1을 빼주자. 이렇게 되면 된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얘는 5분의 2니까 다 5분의 몇이냐? 이거 더하면 4고 이거 더하면 20이지? 여기서 1을 빼면 된다. 됐지? 그럼 4 빼기 1이니까 3. 이게 분산이 되겠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자. 루트만 씌우면 된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무리되는 거야. 자, 그러면 74, 75 한번 정리해보자.